영영 깨고 싶지 않은 꿈을 꾼 적이 있나요? 다시는 꾸고 싶지 않은 꿈은요? 만일 우리가 영영 꿈을 꾸지 않게 된다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자, 시작해 봅시다. 1번. 새로운 것을 습득하는 데 문제가 생깁니다. 수면 연구에 따르면 렘 수면 동안 두뇌는 상당히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또는 안구의 급격한 운동 단계라고도 하며 꿈을 꾸는 동안 안구가 휴식을 취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여러분의 안구는 이리저리 통통 움직이고 있지만 머릿속은 어떤 상태일까요? 이거 말고도 수자쟁이 공룡을 타고 날거나 여러분을 쫓아오고 있는 뭔가로부터 도망다니고 있는 동안에요. 가장 일반적인 이론은 꿈꾸는 것이 두뇌 기억 저장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짧게 말하면 꿈은 두뇌 운동과도 같습니다. 정신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무언가를 학습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합니다. 2번. 물리적 손상. 렘 수면은 수면 단계 중 가장 깊은 수면 단계입니다. 여러분의 몸에 가장 질 높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단계죠. 렘 수면 구간은 세포 생성, 치유, 그리고 재생시키는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 다다르지 못하게 되면, 즉 여러분이 꿈을 꾸지 않으면 몸은 에너지 충전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면 부족은 피부 트러블이 있을 수 있고 체중 증가, 약해진 면역력,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문제들이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3번. 재충전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개운하게 잘 충전된 느낌으로 잠에서 깨어나야만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수면이죠. 하지만 렘 수면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몸속 배터리는 제대로 충전되지 않고 있는 것을 반증합니다. 밤새 잠을 뒤척이고 다음날 피로 때문에 몸이 축 처지니까요. 하루에 8시간 꼬박꼬박 잠을 자더라도 그 시간 동안 깊은 꿈을 꾸지 않는다면 이건 잠을 전혀 안 자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4번. 정신건강의 피해. 수면 전문가들은 꿈이 잠재의식에 스트레스를 주는 원인들을 다루는데 도움을 준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꿈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모두 날려버리는데 도움을 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꿈을 꾸지 않는다면 걱정 같은 기분 장애 때문에 힘들어하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수면장애, 정신적인 번아웃과 스트레스 또한 시간이 흐르면서 신체 건강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고혈압, 탈모, 근육과 관절 통증, 끝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병원 상담이 필수입니다. 특히 이런 증세가 시작된다면요. 5번. 심장 문제. 과학자들은 최근 깊은 수면과 심장 박동과의 재미있는 상관관계를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완전히 고용한 상태로 누워있을 때에도, 즉 자는 동안 몸이 미동도 없이 가만히 있는 경우에도 꿈을 꾸고 있다면 여러분의 심장 박동은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심장 박동은 꿈꾸는 동안 여러분의 두뇌가 무언가 사고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이며 두뇌와 심장은 함께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격동적인 꿈을 꾸느라 한밤중에 깨어본 적 있나요? 바로 그겁니다. 심장에는 안 좋게 들리겠지만 이건 여러분의 심장과 혈액순환의 운동과도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6번. 자연적인 심리치료를 놓치게 됩니다. 건강적인 부분은 일단 놔두고 잠재의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더 깊게 파헤쳐 봅시다. 여러분의 두뇌는 이미지, 상황, 느끼는 감정, 그리고 꿈속에서의 행위들을 조성하기 위해 기억 정보를 활용합니다. 꿈속에서 마주치는 문제들은 어떤 면에서 현실 속에서 부딪히고 있는 문제들과 보통 연관이 있습니다. 꿈속에서 손도 쓰지 못하고 무력함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건 아마도 현실 속 여러분의 깊은 내면에서 생겨나고 있는 감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꿈은 이 연관성을 어느 정도 이해하려는 사고 과정을 더 쉽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꿈에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멘탈 치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꿈을 안 꾸면 어떡하지? 다시 꿈을 꿀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 여러분은 아마도 꿈을 꾸고 있을 테니까요. 기억하지 못할 뿐입니다. 평균적으로 사람들은 한 번에 3번에서 5번의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겐 2가지 할 일이 있네요. 더 많이 꿈꿀 기회를 높이고 일어나서는 꿈을 되새겨보는 것입니다.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기초부터 시작해봅시다. 먼저 꿈을 꾸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단계는 깊은 수면 단계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수면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잠에 들고 나서 90분 정도 후에 렘 수면 상태에 접어듭니다. 렘 수면 자체는 단계적으로 나타나며 한밤중으로 가면서 더 길어집니다. 다른 수면 단계는 1시간에 달할 수 있는 반면에 렘 수면은 단 10분에 그치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질 높은 잠을 자기 위해서는 효과를 주는 것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에 뜨거운 카모마일 차 한 잔을 마시고 모든 전자기기 전원을 끄고 침실을 고요하고 어둡게 만들고 매트리스와 베개가 너무 오래되었다면 교체해주세요. 정신적 트릭. 침대에 눕기 전에 스스로에게 오늘 꾸게 되는 꿈을 기억할 거야 라고 되뇌이세요. 꼭 이뤄야만 한다면 크게 외치세요. 이 꿀팁은 꿈을 더 잘 수용할 수 있는 두뇌 속 상태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건 마치 두뇌 훈련과도 같아요. 그리고 연습이 필요하겠지만 분명 성과가 있을 거예요. 질문거리를 생각하세요. 더 구체적으로 꿈속에서 답을 알아내고 싶은 질문거리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적으세요. 이건 길잡이가 되어주고 꿈속에서 여기에 집중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계속 되뇌이세요. 잠이 들게 되면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질문들을 기억하고 꿈속에서의 무언가와 연결 지으려 할 것입니다. 아침에 기억 꺼내기. 평균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에서 깨고 난 후 몇 초 만에 꿈을 잊어버립니다. 눈을 뜨자마자 절대 핸드폰에 손대지 마세요. TV를 켜지 마세요. 모든 전자기기를 조용히 두세요. 움직이지도 마세요. 꿈을 꾸고 나서 약 90초 동안 고요하게 가만히 계시면 꿈을 더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일어났을 때 몸 자세를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유지하면 방금 꾼 꿈의 기억을 더 오랫동안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매달리는 기억 근육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기억이 떠오르면 꼬리를 물며 계속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하세요. 의미 있는 연관을 만들면 꿈 전체 내용이 확 떠올라야만 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꿈 일기를 쓰세요. 머리맡에 공책 하나를 두세요. 꿈에서 깨고 나면 한밤중이라도 기억나는 꿈 내용을 모두 적을 수 있습니다. 흐릿한 꿈이든 사소한 꿈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한두 가지 단어만 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이 되지도 않을 거고요. 하지만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더 많은 꿈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아침의 꿈 내용을 전부 다 적어낼 것입니다. 잊어버리기 전에 일어난 후 2분 안에 써내도록 하세요. 침실 머리맡의 꿈 공책은 앞서 말씀드린 질문거리들을 쓰기에 가장 최적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공책에 적었던 질문들을 보기만 한 후에도 지난 밤에 모험 가득했던 꿈의 기억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의 그토록 찾고 있던 정답들이 확 밀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림을 그리세요. 새벽 3시에 꿈에서 맞겠다면 셰익스피어처럼 여러분에게 단어들이 떠오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무 쩔쩔매지 마세요. 꿈속에서 봤던 장면들을 그리세요. 가능하면 꿈속에서 보거나 만졌던 어떤 사람이든 물건이든 그리세요. 꿈속에서 어떤 기분이었는지 상징하는 것을 그리세요. 예를 들면 자신이 나무가 된 것 같았다면 날아다니는 새를 그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손으로 그리면서 해석하는 건 꿈을 생각해내는 효과를 높여줍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에게는 이미지가 있으니까요. 어쨌든 그림은 1000가지 단어만큼의 가치가 있습니다. 좋은 영양분. 맞아요. 우리는 수만 가지 이유로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 중 하나는 여러분이 수면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숙면이란 것을 보통 꿈속에서 마냥 잘 거닐다가 오는 것만으로 생각하셨을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식단 관리에 꿈 기억 기폭제를 추가하려면 고함량의 비타민 B 음식을 드세요. 육류, 시금치, 생선, 바나나, 그리고 우유 같은 것들 말이에요. 자각몽을 촉진시키기. 자각몽은 여러분이 꿈속에서 꿈꾸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이건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은 보통 자각몽이 훨씬 더 기억하기가 쉽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한 연구 결과는 알람 시계의 첫 번째 알람이 울리고 나서 10분 후에 다시 알람을 끄면 자각몽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이 트릭은 잠깐 동안 깨어 있으면서도 의식이 있는 상태이며 바로 수면 상태로 다시 돌아가기 위함입니다.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각몽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과정이 매우 빠르고 통제가 가능했기 때문에 잠깐 눈을 붙이고 잔 시간 동안 꿨던 꿈을 기억해내었습니다. 와, 진짜 꿈 같은 얘기죠? 여러분은 평소에 꿈을 기억하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에게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해주실 만한 더 많은 멋진 영상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해서 클릭하기만 하면 돼요.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